미래적 감성과 첨단 기술의 융합 2017 프리뷰인 대구. 원사에서 기능성 소재, 패션 의류 소재에서 산업용 소재, 텍스타일 디자인까지 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의 중심, 섬유 패션 산업의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Preview in Daegu.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오늘 보다시피 창의적 인재 중에서 미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학부모 여러분들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 변화, 이것은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나란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미래의 주도적인 삶을 변화를 위해서 자기 발견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노벨 메달이 있습니다. 이 노벨 메달,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 아직 없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인류에게 가장 많은 공헌을 한 분한테 상을 주도록 연장입니다.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솔베이 학회 사진입니다. 솔베이, 벨기에 사업가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과학 분야의 유명한 분들을 모시다가 학회를 합니다. 여기 28명 중에서 19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 많은 분들 다 말씀 못 드리고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에 계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 막스 프랑크라는 분, 그리고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는 이 회의에서 25밖에 안 됐습니다. 26대는 다음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달과 함께. 누가 찍었겠어요? 인공위성 아닙니다. 태양계를, 저 멀리 지구 밖에 있는 태양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이저 탐사선이 화성 근처에 갔을 적에 찍은 사진입니다. 블루 플라넷, 푸른 행성, 창백한 푸른 행성. 이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속 10,000km로 지금 회전 운동하면서 날아가는 비행물체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시속 10,000km. 예. 지구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정복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는 이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의 후계자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누구인가?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지구의 정복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타적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때를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때를 지어서. 사자도 역시 때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인간은 그 당시 지금보다 작은 1m 20밖에 안 되는 작은 서 다니는 유인원입니다. 이 인간이 때를 지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거대한 동물을 사냥을 했어요. 이 때를 지어서 사냥을 할 적에 그와 비슷한 종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의 정복자가 되고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의 정복자가 못 됐어요. 이 친구는 자기 이후에는 처음부터 잡아먹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사냥에는 많은 남자들이 죽습니다. 사냥에서 가족을 잃은 새끼를 마을 공동체에서 키웠습니다.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배려했다 그거죠. 그리고 사냥을 하고 난 뒤에 가져온 고기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상당하게 이 반발이 있겠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이냐, 또 같이 삶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삶의 공동체, 이타주의. 지금도 우리는 이 이타주의는 유효합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예. 바로 이타주의에 어디서 생겼느냐? 인간의 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뇌는 1.4 내지 1.5kg 되는 3파운드 유니버스입니다. 이 작은 3파운드밖에 안 되는 이 머리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전두엽입니다. 머리의 앞부분에 있는 이 전전두엽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인간을 상상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타적 공동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이 전전두엽에서 상상력에서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전전두엽입니다. 이 뇌에 대한 연구는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학 기술의 마지막 도전의 분야가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산업으로서 모든 자금을 동원시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 연구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국 시도 6개 곳에서 유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에서 운 좋게도 우리는 유치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내과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연구소와 더 부속 건물들이 세워질 것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의 노벨상을 기대해 봅니다. 왜 내냐? 집단 지성으로 연구를 할 테마가 뇌가 가장 좋고 뇌에서 얻은 연구 결과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질환 여러 가지 약을 개발하는데 좋은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많은 병이 뇌질환입니다. 특히 치매 이런 분야는 치매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뇌를 선정한 또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제일 좋은 MRI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MRI 다 한 번씩 찍어봤을 겁니다. 이 MRI 기계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MRI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몇 년 전에 조장희 박사라는 분이 우리 대구에 오셔가지고 고향이 대구라서 경북대학에 기지스만 했는데 우리 경북대학에서 퇴짜를 놓았어요. 서울에 있는 가천길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여길려 총장님을 만나서 백지수표를 얻었어요. 이 백지수표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7세대 MRI, 기능성 MRI입니다. 이 MRI 영상이 지금 세계 유수 대학에서는 해부학 교과서, 뇌사진, 이 인체 사진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라든지 동경대학의 교수들이 이 7세대 MRI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 보고 이 분야를 앞으로 선정했습니다. 뇌의 연구. 여러분들 MRI 이 뭔가 자기 공명 영상 기술입니다. 자기가 뭐냐?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 분자 H2O 여러분 다 알죠? 산소에 2개의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붙어 있는데 이 수소가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1초에 1억 분 돌고 있습니다. 이 도는 친구가 환경에 따라서 도는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좀 누워 돌고 어떤 건 서서 돌고 빨리 돌고 늦게 돌고 그 차이에서 영상의 기술이 그림을 얻습니다. 예, MRI 뇌를 이제 MRI 기술로서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누구하고 성을 내면은 뇌의 어떤 부위에 성을 내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바로 뇌가 인성의 주체입니다.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그 중에서. 이곳에는 생각하는 사고력을 관장하고 사고력, 특히 상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평균 27세, 여자가 좀 더 빨리 24세에 형성되고 남자는 훨씬 늦게 30이 돼. 그 말은 남자가 철이 들락하면 여자봐도 늦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올해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입니다. 햄릿의
이 햄넷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향해서 독백을 합니다. I shall or not to be.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죽여야 할지 안 죽여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 햄넷은 실행을 못합니다. 뭐냐? 바로 안주구정 전전두엽의 성장이 안 됐다 이 뜻입니다. 이 상상력이 아주 못 미쳤다 그겁니다. 이 전전두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철도 못 드는 자녀를 두고 여러분들 썩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썩낼 필요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가 클 때까지,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육은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을 인자, 칼도에 칼낫을 점을 딱 찍어 쓰지 말라는 마음이다 그거죠. 이 하루 한 번 참으면은 우리 가족 백날이 피나다고. 한 번 참으면 백날 피네. 그로 해서 가족도 화합하고 자녀와 부모와 소통도 되고. 요즘 젊은 자녀들은 이탈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참았고 그네들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진은 참 재미난 사진입니다. 위에서 본 뇌의 사진인데 왼쪽은 여자의 뇌를 연결망을 표시하고 남자를 오른쪽에 있습니다. 남자 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자에는 특히 전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사냥을 가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냥의 목적을 달치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 사냥을 가고 난 뒤에 여자는 그 주위에 숲에 있는 과일, 열매, 풀, 먹을 만한 것을 채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을 돌보죠. 사냥이 아주 성공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풀주고가 들어오는 그 남자를 그래도 이 채집한 식물을 가지고 먹이 살립니다. 이 습성이 안주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도 안주까지 있다 그거죠.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쇼핑을 가면은 남자는 와이사 사든지 구두 살 거 있으면은 사고 나오면은 다 됐다 집에 가자. 여자분은 이 가게 저 가게 입어봤다 벗어봤다. 그 습성이 이게 오래된 습성이라. 예, 채집의 습성이라. 그리고 전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죠. 이게 여자가 남자 봐도. 여러분들 종교단체에 가면은 80%가 여자입니다. 그만큼 상상력, 사후세계, 종교적인 이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발달되어 있다 그겁니다. 이 뇌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뇌는 3,000억 개라는 이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의 별만큼이나. 이 신경세포 저 밑바닥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를.
그 위에 내가 생각하는 의식,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묵고 자고 이런 형태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시간이 되면 내가 잠이 오고 일어나고, 또 수명도 내가 일찍 죽을라, 내가 늦게 죽을라 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명도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불과 우리 의식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는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걱정하죠. 걱정 그거 거의 70%, 80%가 아무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여러분들 저 밑바닥에 무의식에 정말로 마음의 주인공은 딱 버티고 있는 게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뇌과학이 최근에 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프랑스 50프랑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여기 어린 왕자 보이죠? 그리고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테슈페리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테슈페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사라, 우체부입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 식민지에 밤에 우편물 전달하는 야간 비행사라. 이 사람이 쓴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도 있고 유명한 책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이 어린 왕자의 중간쯤 보면은 여우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우하고. 여우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가르쳐 줄게. 여우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Invisible to the eyes.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마음 깊이는 모른다 안 합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뭐로 이루어졌을까?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뭘로 이루어져? 어떨 적에는 마음이 무겁다, 뭐 가볍다, 하나의 무게로 생각하는 입자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떨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파동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형태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자는 이고 파동인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이 두 가지 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마음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전자일 것이다 겁니다. 전자일 것이다. 이 내 세포, 신경세포 속에 있는 전자들이, 수없는 전자들이 몰려가고 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약을 먹습니다. 아스피린 뭐 먹고 나면은 두통이 덜 합니다. 바로 이 뇌 신경세포들이 전자를 흘러보내도록 도와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는 답은 인문교육에 있다. 집단 지성을 이끌어낼 창의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 인간다운 감성, 이것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녹색이었죠. 이제 감성이 필요합니다. 이 감성폰 갑니다. 이제 폰도 여러분들 감성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봄, 나아자, 자기를 돌아보는 교육을 이제 우리는 실시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참다운 삶을 모시고 내 안에 무한한 생명력,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인식시키려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막스 프랑크입니다. 이 막스 프랑크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전부 다 구분되어 있어요. 책상, 컵, 꽃, 눈에 보이는 세계, 의식의 세계에는 전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 역시도, 핵주엔 전자 역시도 구분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짜리, 1,000원짜리 5,500원 동전 지폐 없습니다. 하나의 돈 가치로 덩어리로서 이렇게 존재하지 이 뒤섞여 있지 않다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연속적이다 그죠. 연속적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 분별하는 자체가 바로 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밑바닥에는 무의식의 세계에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고 나물 먹고 뭐 광물 섭취하고 비타민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이 무의식의 세계 저 밑바닥에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한테 어우러져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똑같은 것이 없다 그겁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내 자녀하고 남하고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 여러분 자녀는 자녀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을 살리는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 너는 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걸 우리는 부모로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의 전자들이 운동하면서 생각도 만들고 나쁘다 좋다 이래 만듭니다. 이 전자가 운동하면서 이 운동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파장입니다. 파장에 에너지가 많은 파장도 있고 에너지가 적은 파장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하죠.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바로 물질이다 그겁니다. 마음에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와 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변한다 했습니다. 이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힘은 뭐냐?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1857년에 공간은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볼츠만이라는 사람과 조선의 최한기라는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했어. 추나 추동 이렇게 바뀌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 계절이 바뀌는 원동력이 뭐냐? 이 최한기는 자기가 죽을 직전에 쓴 기약이라는 책에서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신기란 단어를 씁니다. 신기. 우리가 교과서 사전에 보면은 참 신기하다 하지요. 고참 신기하다.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볼츠만 역시도 이 엔트로피란 단어를 가지고 변화의 원동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합니다. 변화를 여러분 자녀든지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잃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변화가 깨구리가 어디로 뛸지 이 세상이 어디로 변할지를 예측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바로 신기입니다. 참 신기하다. 이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예. 이 신기 엔트로피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창의력의 원동력입니다. 창의력, 꿈, 인성, 지혜가 전부 다 한 뿌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길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신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신기하게. 그리고 애들한테 말문을 막지 말고 말을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의심을 하도록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주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우리나라 수업은 토론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 평가 방법이 잘못된 것이 교수가 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달달 외워가지고 답을 맞추는 훈련을 했어요.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름을 우리는 인정한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양성 존중은 뭐냐? 엔트로피를 존중하라 그러지. 사람마다 변화의 힘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다움을 발견합니다. 자기 칼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 여러분 지혜는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디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놈 일자 무식인데도 연구가 뚫렸다 합니다. 연구가 뚫렸다.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 그겁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을 안다 그겁니다. 이것이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운 사람이 안 돼야 될 더 마야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 봅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저 밑바닥에 있는 심통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도덕적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집단 지성 시대, 미래의 집단 지성 시대의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단 지성을 같이 일을 하려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 생각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남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과 같이 춤을 춰야 됩니다. 남과 같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은 포용력이 생겨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톨레랑스입니다. 포용력이 생겨요. 다름을 인정. 사람이 똑같이 자기 잣대로 보면은 같이 일 못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집단 지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감성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해야지 통한다 그겁니다. 통하지 않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육, 창의적 교육의 중요한 것은 바로 집단 공명장을 이루는 겁니다. 집단 공명장. 춤 분위기가 있어야 돼. 같이 추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20세기 프랑크가 아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양성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역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빛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세상에 모든 것은 빛난다. 여러분들 자녀 역시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빛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빛나면은 자녀 역시도 주위에 있는 사람 역시도 기분도 좋고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 역시도 빛나고 있다 겁니다. 당신 역시도 지금 빛나고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 역시 지금 빛나고 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빛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김춘추 시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꽃이 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불러주죠. 여러분 꽃입니다. 빛나는 꽃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조정래 작가께서 풀꽃도 꽃이라는 책을 썼어요. 풀꽃도 꽃이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OECD 34개국 중에서 학생 자살률 1등이라요. 행복 만족감 끝입니다. 핀란드가 1등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가 뭐냐? 공부 못하는 학생도 학생이다 이 뜻입니다. 시험을 가지고 인간을 이야기하지 말자. 여러분 자녀 역시도 시험을 가지고 인간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미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빛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빛나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재 아니고 야생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걸 생각하면은 인내력이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답이 없는, 특히 지금과 같은 답이 없는 미래의 시대를 가는 자녀한테 자기 스스로 길을 찾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학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키워야 됩니다. 열정과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열정과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예.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교육의 중요한 점이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회복. 저 밑바닥에는 무한한 생명력을 찾아 올려가지고 빛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을 가지게끔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재주는 다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영역의 지능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발견을 못하지만 자녀도 자신도 발견 못하지만 뭔가 한 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21세기의 모든 학생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낼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일나. 자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답이 아닌 질문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답을 맞추는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계에 청년 실업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는 교육 제도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이스라엘, 유럽 이런 국가에서는 그것도 청년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직업 세계 중에 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공무원, 서글픈 일이라. 국가적으로 봐서 서글픈 일입니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오가 탄소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17년을 견뎠어요. 여러분 메탄 가스 알죠? CH4입니다. 탄소가 수소 4개를 쥐고 있습니다. 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학 다닐 적에 탄소가 팔을 5개 쥐고 있는 친구 오가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 쉬운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제가 유학가에 있는 동안에 물었어요. 야, 이거 만들 수 없겠냐. 전부 다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었습니다. 그점 저는 17년을 걸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래 살면은 노벨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호기심을 장려해야 됩니다. 이 그림의 지폐는 독일 돈
10마르크 돈이었는데 돈 안에 요래 커브가 보이죠. 이거를 불러서 가우스 커브랍니다. 이 사람이 프리드리히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라는 분은 괴팅겐의 한 장소에서 한 별을 같은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 모눈 종이에 X, Y, G축 놓고 점을 계속 찍어봤어요. 위치를 찍어봤는데 이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은 여기 한 분은 저기에 왔다 갔다 한다 그거죠.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그 곡선을 그린 것이 가우스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점이라 그거죠. 이것은 엄청난 20세기 혁명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불러서 가우스 커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커브의 폭이 바로 오차의 범위입니다. 오차의 범위라. 세상에 오차가 없는 것은 없다. 반드시란 것이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역시도 전부 다 불확실하다 그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 물리학에서 증명한 친구가 20세기 최대의 발견,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이 햇빛이 입자냐 안 그러면 파동이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는 이 입자, 햇빛이 입자는 입자인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야기했어요. 모른다. 그 말은 뭐냐? 이 햇빛에 있는 입자를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입자가 요 가는 속도하고 요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입자가 운동하는 방향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뭐냐 하면은 축구 시합에서 아나운서가 슛골인 가죠. 아무리 아나운서 입이 혀가 빨리 돌아가고 카메라가 빨리 잡더라도 동시에 중계 방송 안 됩니다. 벌써 볼은 넷에 꽂혀 있습니다. 그 뭐 아무리 빠른 카메라가 찍더라도 그 날아가는 속도를 중계 방송 뭐 합니다. 그냥 결과만 슛골인 가면 되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 못한다. 이게 위대한 발견이다. 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불확실성의 세상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 데이터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 SNS에 속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젠베르그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그러면 입자가 어디에 있느냐 과학자가 관찰을 했어요. 이 파동으로 이래 돌아다니는데 이 햇빛이 쭉 온 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럼 입자가 어디에 있나 쳐다보려고 찾지 않으면은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자 입자를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이 파동이 이런 파가 수축됩니다. 짜부러져 가지고 끝에 까꿍 하면서 입자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 그거죠. 이것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과학자가 관찰하려고 하면은 입자를 보여준다 그겁니다. 이 대단한 기라. 신이 부리는 마술, 요술이라. 와칭. 보려고 하면은 보여준다 그거지. 보려고 안 하면 안 보인다 그거지.
꿈이 있고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연금술사 책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네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자네가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간절히 원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얽혀져 있습니다. 아까 양자 얽힘 현상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얽혀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친척,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만 저 밑바닥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고기, 채소 다 먹고 같이 삽니다.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다른데 그대로 다 영향을 준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 안에 있다 그럽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후생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후생유전학에서 너가 한 일을 이 유전자는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다. 뭐냐?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일들이 이 유전자가 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 말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세대에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유전자에 기록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고혈압으로 내 세대에 나타난다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나쁜 습관, 예를 들어서 사실 누가 막 포카를 좋아해서 노름을 좋아하면은 언젠가 앞에 어느 세대에 노름제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저 밑바닥에 마음의 주인공은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럽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20세기에 최대의 발견이 뭐냐면은 생각이 바뀐다 그죠. 희망과 꿈이 바뀌면, 꿈이 있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꿈이 있으면 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은 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어납니다.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뭐냐,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뀌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5분 시간 이거 하나만 요약해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바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악소리 내면서 아한테 가지 말고 너 잘하고 있어 걔한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북돋아 주면서 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서성사자지요.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공부하라 해놓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TV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아가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라 그겁니다. 모범 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가 아한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모범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